자, 엄정관리 대상자입니다. 자, 조문. 자, 소장은 마약, 조직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그쵸? 이 사람들을 엄정관리 대상자라 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는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개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도 이 엄정관리 대상자가 뭐 짐승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사람이단 말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해야 할 그 기본적인 처우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기본적인 처우는 해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누구를 엄중관리 대상자로 하는지. 자, 1번, 2번, 3번을 묶을게요. 묶지 마시고 저 뒤에 다음 페이지 나오니까요. 조직, 마약, 관심수 요 세 부류를 엄중관리 대상자라 합니다. 조직은요, 요 조직폭력배들은 뭐 사회에 생활할 때나 뭐 약간 위압적이고 겁도 나고 그러지만 교도소 내에서는 뭐 나름대로 쓸모 있어요. 교도관들 측에서 봤을 때 교도관들이 통제를 못하는 양아치 놈들이 있거든요. 그런 놈들을 이 조직폭력배들이 잘 관리를 해주죠. 그래서 필요하기도 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영화에서나 보는 그렇게 그런 건 아니고 실제는 요 조직폭력배들은 나름대로 쓸모가 있긴 했는데 또 쓸모 없을 때도 있고 그래요. 마약류 같은 놈들은 배신자들이 많죠. 마약쟁이들이다 보니 또 관심수 같은 경우가 제일 통제하기 힘듭니다. 이런 친구들은 보통 이제 미지정이라 하지. 미지정. 지정이란 말은 뭐냐면 보통 이제 재소자 같은 경우는 기결수이다 보니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심수 같은 경우는 툭하면 사고 치기 때문에 공장에 출근을 공장에 일을 시키려 내보내도 툭하면 사고 치니까요. 그럼 또 다시 뭐 증거실로 오거나 이게 돌고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교도소 측에서도 이런 친구들을 미지정 관리자로 따로 분류를 하죠. 그런 사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동에 근무하는 교도관이 제일 힘들어. 징벌실보다는. 그래서 이 미지정 관리자 같은 경우가 엄정관리 대상자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를 관심수라고 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부류를 엄중관리 대상자라 한다. 기출 나와 있듯이 중점관리 수용자는 없어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형집행법 자체에 없어요. 이런 말 자체가. 아주 옛날에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것이 현행법에는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시 볼게요. 자, 번호표라든지 거실표의 색상은 일반 재소자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요 관심수, 조직, 마약이 있는데 요 마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마약을 하면 사람 색깔이 변해요. 우리나라 얼굴빛 알지? 근데 마약을 많이 하는 놈들은 얼굴이 거무짭짭해요. 거무짭짭하다고 약간 더 거무짭짭해. 약간 그리고 또 이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좀 달라요. 마약을 뽕쟁이를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이런 놈들을 번호표라든지 거실표 색상은 파란색으로 정해놓습니다. 파란색. 파란색 표딱지 하고 있는 놈들은 마약사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파란색에다 밑줄 그시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옛날에 그 만화 TV를 틀면 그 만화 미국 만화 영화지. 개구장이 스머프 아세요? 한참 우리나라도 인기가 많았었죠. 그 개구장이 스머프를 보면 그 개구장이 스머프 색깔이 그 파란색이야. 그래서 마약쟁이들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애들은 뭐죠? 나머지 애들은 노란색입니다. 관심수, 조직 다 노란색이다. 사형수는요? 사형수는 빨간색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나머지 애들은 노란색이다. 일반 사범들은 일반 재소자는 걔들은 하얀색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요 엄중관리 대상자 요 색깔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기출가 보시면 조직, 마약류는 노란색이다. 마약은 파란색이다 그랬습니다. 상담부죠. 자, 엄중관리 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 책임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 상담 책임자는 그 한 명당, 상담 대상자는 상담 책임자 한 명당 10명 내로 한다. 그러니까 상담 책임자 한 명당 대상자 10명 이내로 지정하죠. 10명입니다. 10명 이내입니다. 숫자 알아두세요. 5명 아닙니다. 10명. 뭐 이내란 말 안 줘도 되겠지? 10명 정도만 해도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수시로 상담을 한다는 거죠. 상담 안 할 수가 없어요. 상담을 교도관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툭 하면 부르고 툭 하면 사고치고 하다 보니 교도관이 그 거실방에 가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다 보면 또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한 고충 처리. 걔들이 고충 처리 합니다. 뭐가 불만이다 보니 그걸 안 들어줄 수가 있나요? 그치? 그래서 신속한 고충 처리, 원만한 수용생활 지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말이 쉽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제가 이 관심수 같은 경우는 보통 미지정 거실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6개월 근무하는 교도관 같은 경우는 이거 노고를 인정을 해줘야 돼. 노고를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음 배치를 할 때는 사무직적으로 좀 빠지게 해줘야 되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수시로 개별 상담을 해준다든지 고충 처리 이런 것이 말이 쉽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인간 개쓰레기 같은 애들 상담 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기출 나와 있듯이 20명 틀렸습니다. 5명도 아니에요. 1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색깔을 좀 칠해 드릴게요. 작업 부가입니다. 자, 엄중관리 대상자에게 작업을 시킬 수가 있을까? 즉 조직, 마약, 관심주 등에게 작업을 시킬 수 있을까? 시킵니다. 조직 애들 잘해요. 뭐 공장에도 많이 나가 있어요. 근데 제일 골치 아픈 애들이 그 마약하고 관심수지. 걔들은 작업장에 가긴 하지만 잘 못 봐요. 어쨌든 가긴 가요. 근데 작업을 만약에 부과할 때는요. 이런 조사,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를 고려해서 결과 괜찮으면 작업부가 할 수 있는 거고 결과 안 좋으면 작업부가 못 시키고 미지정으로 남겨두는 거죠. 미지정이라는 것은 공장에 뭐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이렇게 있잖아요. 공장들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면 기결수이기 때문에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건 작업에 부과해야 한다라고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 관심수 같은 애들은 일을 못 시키는 거예요. 몇 공장에 내보낼지를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정으로 남아있다 보니 그 거실방에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수십 명이. 적게는 수십 명이지. 그 사동 자체가 미지정 거실 사동입니다. 그래서 한두 명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애들을 하루 종일 데리고 있는 애가 그 담당 교도관이란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예 주간 같은 경우는 다 공장으로 내보내면 뭐 교도관도 널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하루 종일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요. 정말 힘들다는 거죠. 어쨌든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데 결과 등을 고려해서 일을 시켜라. 결과가 안 좋으면 일을 시키지도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출도 가보시면 작업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작업 부과할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조직을 갑니다. 자, 누구를 조직이라 하는가? 지정 대상자가 나와 있죠. 1번, 2번, 3번을 묶을게요. 자, 각종 영장입니다. 그치?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공소장이든 그리고 재판서든 거기에 조직이라고 명시가 되면 조직인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런 공소장 여기에는 조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그치? 1번과 좀 다르지? 1번은
그런 영장이라든지 재판서에 조직이라고 나와 있는 애들이고 2번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폭처법상의 요 법률 조항입니다. 4조 5조에 해당되는 자. 뭐 4조 5조가 뭔지 몰라도 돼요. 어쨌든 폭처법입니다. 폭처법이라는 게 뭐야? 깡패들 때려잡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조직 아니겠습니까? 자, 그 폭처법이라든지 형법의 114조인데 형법 114조가 뭐냐? 그게 그 조직입니다. 깡패들 때려잡는 법. 그게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거야. 그쵸? 폭처법상의 법률 조문, 형법상의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되는 애들도 조직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공범이죠, 공범. 공범, 피해자 등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에 역시 조직이라고 명시된 자. 그러니까 1번, 2번은 가해자였단 말이야. 1번, 2번은 가해자. 근데 3번은 이제 피해자지, 피해자. 피해자 등의 체포영장에 또는 공범은 좀 가해자도 되겠죠? 그쵸? 공범 중에 누군가가 조직이라고 되어 있다면 딴 놈도 이제 같이 더불어서 조직이라고 되는 거지. 그런 애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애들이 조직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뒤에 나오겠지만 요 3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3번 같은 경우는 요 마약 요새 걸 할게요. 요 3번 같은 경우는 마약류 수용자에게는 없어요. 일단 적으세요. 적으시고 마약류 할 때 설명드릴게요. 마약류는 1번, 2번만 마약류가 되고 3번은 마약류 지정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3번은 조직만 들어와요. 자, 기출 가볼게요. 자, 요 두 번째 기출인데 요 두 번째 기출은 조직이 아니고 뒤에서 배우는 관심수입니다. 관심수 할 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등의 사유로 출소한 후 5년 내에 다시 수용된 사람은 이제 관심수라고 불려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틀렸고요. 자, 공소장 재판서에 조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형법 114조가 적용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조직이라고 지정할 수가 없다. 아니죠. 형법 제114조에 해당된다면 조직이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 및 해제입니다. 이거 잘 받으셔야 돼요. 지정 및 해제. 이 지정보다는 좀 더 출제가 잘 돼요. 자, 소장은 방금 앞에서 읽었지? 198조에 읽었습니다. 각 호에 해당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조직이라고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합니까? 소장이. 그러면 보세요. 이 친구들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에 조직이라고 명시된 자들이 이제 깜빵에 오잖아요. 깜빵에 옵니다. 뭐 체포영장 받아서 오거나 구속이라고 영장 받아서 오거나 잡혀오거나 뭐 재판 받는 도중에 그치? 재판이 끝나고 나서 오거나 깜빵에 오잖아요. 깜빵에 오면 소장이 그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등을 읽어보고 조직이라고 되어 있다면 1번, 2번, 3번을 읽어보고 조직이라고 판단된다면 조직이라고 지정하면 됩니까? 지정권자 누구다? 소장인 거죠. 자, 이 자들은요. 석방할 때까지입니다. 석방할 때까지 지정 해제가 안 돼요. 한 번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출소할 때까지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 들어온 놈은 조직이라고 들어온 놈은 나갈 때까지 조직이 됩니다. 조직이라고 지정이 됩니다. 해제가 안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끊을게요. 원칙이다.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공소장이 변경이 돼요. 그렇지? 공소장이 변경되거나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가 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교도관의 심의 그리고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정을 해제합니다. 이게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답니다. 한다. 이미 필요적이야, 필요적. 무조건 해야 돼.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 아시겠죠? 필요적이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조심할 것은 여기지. 교도관의 그리고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지정은요. 직권이지. 직권. 지정은 직권입니다. 소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뭐 교도관의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안 거칩니다. 그냥 직권으로 그 체포영장, 영장 그리고 재판서 등을 보고 바로 지정 때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양 체크. 해제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안 돼요.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교도관의 심의 분류처우위원회에 거치게 되면 무조건 지정을 해제를 해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몇 페이지 넘겨보세요. 몇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런 도표가 나올 거예요. 그치? 도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조직이라고 명시가 된 자는 일단 노란색이다. 노란색. 그리고 지정 절차는 소장이 지정합니다. 직권으로. 직권 안 적어도 되겠지? 다 직권입니다. 마약도 직권이고 관심들이 약간 달라요. 관심도 약간 다른데 일단 조직과 마약은 소장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해제 절차 방금 봤죠? 원칙적으로는 해제가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소장이 해제를 하는데 그때 누구의 의결을 거쳐라? 교도관회의하고 분류처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서 소장이 그 해제를 하면 됩니다. 필기하셔야 돼요. 요것은 뭐다? 요것은 잠깐만요. 요 해제는 필요적이다. 적으세요. 필요적이다. 다시 오시고 기출 여기 자문위 안에 아니지? 분류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라. 아니지? 심의는 교도관회의고 의결은 분류처위 또는입니다. 또는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정한다는 것은 아니지? 여기 지정이네요. 이건 해제고요. 두 개는 지정이네. 지정은 직권입니다. 직권. 그래서 이러한 심의 의결 절차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치? 처음입니다. 조직 같은 경우에는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의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완장을 씌우면 안 돼요.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런 직책을 부여하게 되면 요 조직 애들이 조직성을 해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력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완장을 채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는 작업이 부과된 사용 확정자에게도 준용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완장을 채우지 않습니다. 완장을 주지 않습니다. 자, 할 수 있다 틀렸고요. 조직이 그래, 조직이 그렇지. 관심주라든지 마약 같은 경우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자, 봉사원이나 반장 등의 직책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없어요. 자, 그럼에도 이 조직 같은 애들이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잖아요. 그치? 음성적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알지? 그 말은 교도관들 모르게 암암리에 세력을 형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단할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려보내지. 날려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송을 보내는 거지. 다른 소로. 왜냐하면 이쪽 교도소에서 세력을 형성해서 나름대로 인원수를 구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력을 깨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깨버릴 때는 조직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은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곳으로 보낸다. 보낸다. 그래서 가급적이 멀리 떨어진 곳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여기 강원도잖아. 강원도의 모 교도소에서 이렇게 어떤 조직이란 놈이 세력을 형성했다라고 했을 때는 저 끝으로 전라도로 날려버리는 거야. 날려버린다. 그치? 거리가 멀지?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타 지역이기 때문에 타청이잖아요. 서울청 관할이고 여기는 광주청 관할이잖아요. 청이 다르지? 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송 같은 경우는 장관이다, 장관. 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송 나오면 무조건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놈들은 이렇게 이송 갈 때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먼 거리이기 때문에요. 새벽 일찍 떠나야 돼. 그래서 자는 도중에 새벽에 깨워요. 깨워가지고 문 따가지고 야는 모르지, 그치? 자기가 이송 가는지도 몰라요. 이런 놈들은 누구한테 뭐 알리고 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직 폭력배 보통 두목급들이죠. 두목급들이 이렇게 음성을 형성해 버리죠. 두목급들 큰 조직에 두목급들이 들어와서 보면 이거 하거든요. 그럴 때는 아침 일찍 새벽에 깨워가지고 아침 새벽 일찍 문 따서 이제 지도서도 모르게 날 보냅니다.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가. 요의사항. 자, 이런 조직이 다른 사람과 접견할 때, 그럴 때는 연계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서 차단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하여야 하며, 그리고 규hu유라든지, 그렇죠? 규hu유 같은 이런 처우를 결정하는 데에는 그 규정을 아주 엄격히 적용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거지. 특이사항의 통보. 자, 이 조직의 편지라든지 접견 내용 중에 이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그쵸?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이 검경이죠? 검경 또는 법원이죠.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쵸?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임의적입니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임의적이다. 마치 해야 한다라고 되어도 뭐 괜찮을 것 같죠? 그치? 근데 특이사항만 발생하면 무조건 다 보내? 이걸 필요적으로 해버리면 뭐 검경 법원이 우리 교도소 측에서 봤을 때 뭐 상급기관도 아니고요. 그치? 특이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내? 야, 검찰 경찰 할 일도 많은데 편지 내용이 이상한 내용이 써졌다 하더라 하여 무조건 보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여, 그치? 사항이 중하다면 뭐 TV 계속 나오는 뭐 이재명 같은 사건, 그치? 이런 사건이라면 뭐 통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건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굳이 안 보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여기까지 합니다.